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장의 목정입니다. 2024 갑진년 일간별 운세 네 번째 시간으로 정화일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시간처럼 큰 틀에서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정화, 천간 유리한 구조를 십성의 조합, 합충생극으로 반인상생, 살인상생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정화가 날라오는 2024 갑진년 운은 천간의 모습은 정인 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진토 상관을 맞이하는 운입니다. 정이라는 성분은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상관이라는 성분은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십성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인이라는 성분은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육친으로 남녀 모두 모친인데 그중 충모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문서, 생각, 학업, 정신을 의미하고요. 결재권, 인허가권,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인덕, 나의 든든한 배경, 제도권의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정인의 성분이고요. 상관이라는 성분은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여명에는 자식을 의미하는 성분입니다. 말, 언변, 재주, 재능을 의미하고 구설, 시비를 의미합니다. 또한 총명한 성분으로서 천재성을 의미하는 것도 상관의 성분이고요. 비판적이고 반항적이고 무례하고 하극상의 기질도 있는 것이 상관의 성분입니다. 일간 정화가 맞이하는 갑진년 운은 정이 간목이 진토 상관을 하면서 들어오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그럼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면 정화일간은 천간의 정인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정인이란 성분은 길성의 성분인데 일성의 성분은 마땅히 보호해야 되는 성분입니다. 전 시간의 병화일간처럼 정화일간도 인수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편인이 됐든 정이 됐든 인수를 맞이하는 일간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가장 유리한 구조는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일단은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관살이라는 성분은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수라는 성분은 인덕, 인정받는 것, 학업 문서에 해당되는 성분인데요. 이렇게 인수와 관살의 조합은 특히 유정한 조합이라 해서 서로 상생하는 조합이 대표적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구조입니다. 또 인수를 생해주는 성분으로서 기본적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된 구조는 유리한 운을 맞이할 공산이 대체로 큽니다. 보통 이렇게 관인상생, 살인상생된 명은 대표적인 직장명인데 대체로 공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관록이 빛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화일관도 천간의 구조가 1차적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관인상생된 구조는 운에서 당연히 직장운도 좋고요. 승진운, 취업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또한 학업, 문서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만약에 이 명조가 여성의 명조라 그러면 원국의 관인상생, 살인상생 구조라 하면 결혼운이나 이성운이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발현되는 구조이고요. 만약 인수가 없는 관살만 있는 구조라 하면 세운에서 이렇게 인수운이 올 경우 관인상생된 구조가 되어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살이라는 성분은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그동안 인수가 없을 경우 관살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만 세운의 운에서 인수운이 오면 이 관살이라는 성분을 인수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성운도 유리하게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간 유리한 구조죠. 겁이 호인, 벽갑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겁이 호인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겁이 호인이란 겁재로서 인수를 보호하는 구조로서 유리한 구조인데요. 왜 겁이 호인이 유리한지를 살펴보면 원래 이 비겁이라는 성분은 불리한 성분인데요. 이유는 이 재성을 극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을 경우 인수라는 성분을 또 보호해 주는 것이 공교롭게도 이 비겁이 또 보호해 주는 성분으로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재성이라는 성분은 인수를 극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그 인수라는 길성의 성분을 일간 입장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불리한 구조인데, 재성이 인수를 극하려고 할 때 비겁이 재성을 극해주기 때문에 일간의 입장에서는 인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 유리하게 발현되는 운인데요. 만약에 원국에 인수가 없을 경우 운에서 이렇게 인수운이 올 경우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왜? 겁이 호인이 돼서. 이렇게 겁이 호인이 된 명저나 그러한 운을 맞이할 경우 인수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학업이나 문서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예를 들어 이 명조가 학생의 명조이라면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명이라 하면 정화일간 혼자 독학을 해서 만약 시험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리하다는 의미예요. 일간이 여기서 이제 비겁에 해당되는 의미는 유명한 강사나 유명한 선생을 의미하고 또는 학원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비겁의 도움으로써 인수의 혜택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는 이 비겁에게 일정 부분 재성 재물을 지불해야만이 인수의 자격과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학원을 다니거나 유명한 강사나 선생한테 돈을 지불하고 돈이 일단 나가고 그로 인해서 인수가 보호가 돼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벽갑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벽갑 인정이란 용어가 있는데요. 벽갑 인정이라 하는 것은 간목나무를 쪼개서 불을 지핀다는 의미인데요. 사주 구조가 경금, 정화, 간목 이 세 글자의 조합이 되면 벽갑 인정이라 해서 아주 부귀하고 귀격이 되는 명이라는 뜻인데요. 적천수 진가론에 따르면 진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진신이란 사주 명국의 참다운 용신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주 원국에 필요한 글자라고 하는데요. 이 진가론에서 살펴보면 각 글자의 속성과 역할로서 쓰임새와 또 사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글자의 조합으로 묘사해서 보는 방법인데 글자의 조합으로 진신을 갖춘 명은 부귀가 확정된다고 해서 귀격에 해당되는 명이라 적처수 진가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가론 진신책에 진신을 구비한 명은 사주 명국이 비나냐 천하냐를 구분할 때 이렇게 진가론 진신에 의해서 부귀를 결정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신의 조합은 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글자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세 글자의 조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각각의 글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화라는 물상은 장작불, 촛불, 즉 꺼질 수 있는 그러한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화 일간 또는 정화 글자에는 간목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 이 간목이 정화의 진신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명은 부귀가 확정된 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꺼질 수 있는 불은 계속 불이 지펴져야만이 정화일관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간목은 경금도끼로 쪼개서 불을 지펴야만이 잘 불이 타는데요. 그래서 경금이란 글자도 같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경금이 녹에 쓴 경금이고 무딘 경금이라면 간목나무를 쪼개기에는 힘들어서 정화라는 글자가 경금을 화급금해서 이 경금을 재련해주면 더욱 예리해져서 이 예리해진 경금도끼는 간목나무를 유용하게 아주 잘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 정화, 간목 이 세 글자의 조합은 서로에게 필요한 글자의 조합이라서 이것의 조합을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귀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부귀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고 귀라는 것은 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는 돈이 많은 것이고 귀는 존경을 받는다는 뜻인데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경금은 재성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인수라는 성분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의미로서 귀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재성이라는 성분은
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화일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경금 간목이 있을 경우 부기가 확정된 명이라 귀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비호인의 구조와 벽갑인정에 대한 구조는 다른 의미니 이거는 구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간이 불리한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인수 혼잡된 구조와 인수 다자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수 혼잡이나 인수 다자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천간의 구조가 현인과 정인으로 이렇게 된 구조는 인수 혼잡이라고 하고요. 또 인수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인수 다자라고 합니다. 또한 운에서 또 이렇게 인수마저 오기 때문에 인수 혼잡, 인수 다자된 구조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인수가 많은 경우는 관성이 극설하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또 인수가 혼잡되고 다자가 되면 태거하면 식상을 또 극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운입니다.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면 관이 설한다는 것은 관성이란 직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운과 또 취업운이 불리한 운이고요. 또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부실해지는 운입니다. 그리고 식상을 극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자의 면 같은 경우는 식상은 자식으로서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남녀 모두 진로가 막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또 식상이라는 성분은 건강에 해당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여성이라면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또한 유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만약 성향과 기질을 봤을 때 이것이 여자의 명이라 그러면 공주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명이고요. 이것이 또 남자의 명이라 그러면 왕자병에 걸릴 수 있는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수라는 것은 생각을 담당하는 성분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만 많기 때문에 실행력이 부족한 구조가 인수 혼잡, 인수 다자의 구조로서 비현실적인 성향을 지닌 것이 이렇게 인수 다자, 인수 혼잡된 명입니다. 생각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부족한 구조가 또한 인수 혼잡, 인수 다자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정화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